네. 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뤘던 내용도 있고, 이제 유튜브가 아닌 지금 현재에서도 현재에서만 다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본인이 프로샵을 운영하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고, 그럼 지공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 지공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두 분, 세 분 정도. 자, 일단은 이게 너무 심화 쪽으로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샵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프로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정보는 꼭 알으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공, 지금 제가 이렇게 3개를 적어 놨습니다. 네, 뭐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딱 지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공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의 단어예요. 근데 뭐 한자어로도 해석이 되는 아예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킬 지자에, 네, 그리고 그 세공하는 공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제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지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외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드릴러라고도 합니다, 지공사를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항상 볼링장마다 프로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프로샵은 프로가 하는 프로샵이 아니고 그냥 지공을 하는 곳이 프로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초반에 시작했을 때 다 지공사분들이 프로구나 라고 또 그렇게 또 알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지공이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를 찾았을 때는 내 손에 가르칠 방향을 뚫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손은 여러 가지의 이런 방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지문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이라는 거는 뭐 오장육부랑도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통 볼링에서의 손은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로샵에서 지공사가 잘 맞춰줘야 하는 그런 거를 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지공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공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볼링을 치시다 보면 볼이 막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볼이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볼, 뭐 여러 가지 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혹시 구력이 10년, 뭐 20년 이상 되신 분이, 15년 이상, 10년 됐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력이 10년 이상 혹시 있으실까요? 안 계시는군요. 자, 일단 제가 과거로 좀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40피트가 하우스 패턴이었어요. 38피트, 40피트. 혹시 피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시죠?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치고 계시는 볼링장에 38피트의 하우스 패턴이 깔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밀린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무조건 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38피트, 40피트가 밀리는 정비였었어요. 이게 왜 밀리는 정비였냐면 외피가 너무 안 좋은 시대였었어요. 네, 그래서 볼링의 발전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레탄이라는 볼, 뭐 고무로 만든 볼, 이런 볼들이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 강도를 올린 플라스틱 볼로 이제 출시가 됐다가, 다시 우레탄형의 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액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액티브에서 강화된 볼들이 나온 시기가 2000년대로 전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 이전 옛날에 볼링을 쳤던 사람들은 옛날 볼에 심취해서 그 볼을 구해서 딱 치는 순간 하드볼이에요. 그 정도로 외피가 너무 안 좋은 외피에서 쳤었고, 그때 당시에 혹시 지금 이런 합성 레인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다 죄다 우드레인이었어요. 우드레인과 이런 합성 레인의 또 이런 경도 차이나 이런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시대에는 많이 도는 레인에서 쳐도 밀리게 느끼면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볼링공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한 몇만 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역사를 딱 거슬러 올라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발전을 했냐면 코어가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왜 코어가 먼저 발전을 했냐면 볼링공에 원래는 코어를 안 넣고 이제 플라스틱 공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하드볼, 그게 이제 초구볼이었거든요. 레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어를 장착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공이 움직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아 신기술이다 하면서 발전해 갖고 왔고, 또 그로 인해 제도가 생기고 제한이 걸리면서 뭐 쉽게 따지면 옛날에 막 오른쪽 그 구멍에다가 동전 박아놓고 납덩이 박아놓고 막 이렇게 볼링을 쳤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넣고 치다 보니까 이제 USBC라는 이런 국제 기구에서 아예 규정을 만들어내서 못하게 만드는 규정까지도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회사는 볼링공을 아무래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 그래 코어에다가 납땜이를 한번 박아보자 하면서 나온 게 메스바이어스형 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어가 발전을 했고, 코어를 발전시키니까 외피를 이제 오일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레인이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아 그래 우리 외피도 한번 강화해 보자 하면서 좀 더 마찰이 센 외피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볼들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뚫어도 어떻게든 돌게 돼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볼링공의 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피예요. 외피가 한 70%를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뭐 아시거나 대답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외피가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레인에 직접적으로 닿는 면이라서. 정답이에요. 하지만 자, 외피가 70% 당연히 여기에 닿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중에 가장 센 코어를 따지자면 뭐 해머에서는 블랙 이도우가 있을 거고요. 뭐 모티브에는 자칼이 있을 거고, 뭐 스톰에서는 뭐 코드 시리즈가 있을 거고, 여러 회사마다 코어에 이런 최고급 성능을 자랑하는 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피가 만약에 플라스틱, 지금 현재 아이스 스톰이라든지 이런 하드볼에 외피를 장착했다면 그 공은 진짜 도는 공이 될까요? 그쵸. 뭐 그 레디컬사에 나온 스파이럴인가요? 스파이던가 아무튼 그런 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타부 스페어라는 볼도 있고, 코어를 엄청나게 좋은 걸 껴놔도 결국은 외피를 약한 걸 끼는 순간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의 가장 중요한 훅을 관장하는 건 외피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뭐 볼러의 회전 능력, 그리고 레인 패턴, 그리고 레이아웃과 이런 볼의 뭐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공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외피가 70%를 관장하더라도 30%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인데,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뭐 이걸 또 사전적 의미로 했을 때 혹시 레이아웃이 뭔지 혹시 레이아웃 그냥 레이아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레이아웃은 그냥 건설이나 뭐 이런 데서 설계를 하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설계를 하는 작업인데,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도 땅의 수평이 얼마나 잡혀 있고 이 땅의 지반은 얼마나 뭐 딱딱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하에 그 건물에 대한 레이아웃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볼링은 레이아웃에 대한 의미를 땅의 지반과 뭐 어떤 재질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볼러에게 모두 다 똑같은 레이아웃을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제일 안 좋은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친구가 약지 위에 볼이 뚫려 있어. 나도 약지 위에 뚫어야지 하면서 딱 뚫어갖고 쳤는데 공이 안 돌아요. 그래서 지공사한테 가갖고 왜 내 공은 안 돌고 이 친구는 돌아요? 네가 그렇게 쳐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지공사분들도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의 이론과 지금 현재의 이론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외피가 안 좋을 때, 그때 핀 다운을 하면 공이 진짜로 도는 공이었어요. 진짜로 돌게 뜨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핀 다운을 하면 공이 밀려요. 이게 옛날 이론가와 지금 이론가의 대립이 지금 제일 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대립이 왜 심한지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옛날부터 지공을 하셨던 분들은 신정보나 지금 현재 볼링공이나 이런 재질이나 외피에 이제 약간 무관심한 채로 옛날의 이론을 쭉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이용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지공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레이아웃이 볼링공의 30%의 성능을 올리고 떨어지고인데, 제가 볼 리뷰를 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제가 볼 리뷰 하는 거 뭐 거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현범한테 속았다 하신 분 있으면 또 손 들어보세요. 네. 속아서 볼링공이 아니 좋다고 그래서 뚫었는데 왜 내 공은 안 돌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풀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PAP 펜 파인애플 애플펜 아닙니다. PAP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P는 포지티브라고 정방향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의 반대 표현은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A는 엑시스, 네, 지점을 표기합니다. 엑시스, 내가 딱 지점,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합해서 엑시스 포인트, 지점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P가 이제 포인트에서 포지티브 엑시스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PAP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레이아웃의 PAP가 있고요. 그리고 볼러의 PAP가 있어요. 이 두 지점이 합한 공통된 점으로 우리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쉽게 따지면 요리를 하는데 어차피 소화가 되고 입에 넣는 게 이제 PAP라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PAP는 볼러일 거고요. 음식을 어떻게 짜게 하는지 맵게 하는지에 대한 레이아웃,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레이아웃에 대한 P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입에 넣는 건 같아요. 그런 입에 넣기 위해서 과정들을 합쳐놓은 게 이제 PA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AP는 지공을 할 때는 그 점을 찾아서 지공을 할 것이고요.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거예요. 이게 PAP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핀이 있고 매스 바이어스가 있고 중약지와 엄지가 딱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레이아웃에서 이 지점을 찾기 위한 이 그림을 그려갖고 가는 게 레이아웃의 PAP고요. 볼러가 볼링공을 굴렸는데 여기에 가장 시작되는 지점에 생기는 점이 볼러의 PAP인 거죠. 이 점과 이 점은 공통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이해하셨다면 간단하게 PAP를 재지 않으면 절대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드볼을 굴릴 때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잠시 저쪽에 있는 분 레인 뒤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이제 모여 보실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딱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딱 굴렸는데 지금 테이프가 멀리 퍼져서 움직이잖아요. 멀리 퍼져서 움직인 건 저 테이프는 PAP 지점이 아닌 거예요. 각자마다 내 PAP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테이프의 지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PAP라는 건 각자 모든 사람들의 구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거의 뜻은 다 쉽게 얘기해서 PAP란 공을 처음에 딱 굴렸을 때 얘가 한 곳에서 이렇게 굴러가게 나오는 내 처음에 굴렸을 때 한 점에서 시작되는 회전의 축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을 굴릴 때 팽이 굴리면 한 곳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 자리를 PAP로 잡고 우리는 위치를 잡아서 레이아웃에 대입하는 약간 이런 방식의 레이아웃을 하는 게 공통적인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지껏 아마도 그 황순국 씨 그때 유튜브를 찍기 전까지는 아마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AP를 쉽게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테이프를 딱 붙였어요. 아까 방금 제대로 안 맞았죠? 그러면 또 다른 데다 붙여보는 거야. 여기다가 딱 붙여갖고 한 번 더 굴려봐요. 일단 지금은 약간 좁아졌죠? 그죠? 여기서 또 이동해서 한 곳으로 굴러가게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드볼을 지금 제가 던졌잖아요. 하드볼은 플레이어가 한 줄로 나와요. 근데 일반 볼은 막 플레이어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지점을 찾아주거나 혹은 카메라로 찍어 놓고 내 손에서 빠질 때 한 곳으로 굴러가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테이프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동시켜 갖고 자,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지금은 조금 더 좁아졌죠? 그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 곳에 들어갈 때까지 요것만 정해 놓으시면 어디 샵을 가던 내가 여기가 PAP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아마 다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공사분들은 저 지점을 제하하는데, 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공을 할 때 혹시 치는 걸 봐주신 프로샵 사장님들이 계셨나요? PAP 재주셨나요? 최근 들어서 재주셨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재주셨나요? 좀 예전부터 재셨나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질을 맞춰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AP는 프로샵에서 재주는 것도 맞지만 재줄 만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재서 지공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자, 자리 한번 앉아보시고. 자,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 다시 볼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왜 볼 리뷰를 할 때 김현범한테 왜 속았습니까? 제가 그때 한 게 테럴렉스 오리지널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네. 30게임까지. 하고서 거의 하드볼의 느낌처럼 안 네. 자, 그거는 속은 게 아니에요. 좋았잖아요. 그죠? 네. 30게임 치는 동안 오일이 흡수가 됐을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그 볼은 오일 흡수력이 되게 좋은 볼이었거든요. 저도 30게임, 저는 10게임 지나가지고 볼이 똥볼이 됐어요. 아무튼, 자, 왜 김현범한테 속았냐고 이제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항상 하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국민지공, 어디죠? 그쵸. 약지 핀업에 뚫어주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약지 핀업에 뚫었는데 공이 진짜 개판으로 간대요. 너 이거 레이아웃 뭐냐 내가 해서 뚫어봤는데 이 볼 플레이어 제일 넓게 나온다며. 근데 나는 플레이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 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그분의 치는 거 보고 탁 했더니 이제 수치적으로 조금 이제 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레이아웃이 그 사람한테 맞게 뚫렸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여기서 공을 이제 성능을 올리고 떨어뜨리고는. 근데 이분은 지공사에게 나 제일 돌게 해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공에서는 이런 PAP를 대입하는 지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레이아웃을 해줬던 거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를 하고 싶었던 핵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식당에 딱 갔어요. 식당에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저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안 맵게 해주세요. 네 손님 하고 와서 캡사이신을 한번 푹 부어갖고 갖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매워요? 저희 원래 이 맛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 안 해준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다수예요. 특히나 투핸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핸드나 덤리스 있으세요 혹시? 투핸드나 덤리스 두 분이시 세 분. 자, 투핸드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던 2LS에서 그 스톰에서 지급한 그 레이아웃 그대로 똑같이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투핸드 분들은 이렇게 트랙이 나오면 이제 뭐 맞춰서 뚫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프로샵에 전파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제가 아무래도 뭐 제 능력인지 뭐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매체가 발달하고 많은 정보들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핸드 분들이 아주 좋은 레이아웃들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곳에다가 이런 트랙이든 다 뭐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죠. 네. 그냥 투핸드다 하면 다 이렇게 뚫어줬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혹시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시고요? 그냥 맞춰서 뚫으셨었나요? 네, 아주 다행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공사가 아닌 볼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지공사분들은 그걸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프로샵은 건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프로샵은 손님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게 프로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는 계속 뭔가 건의 있는 프로샵으로 왔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런 레이아웃에 뭔가 의심이나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너가 못 쳐서 그래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프로샵에 가서 제 PAP는 몇에 몇입니다. 저한테 50도에 몇 인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네 하고 이렇게 해주고 손님이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해서 만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뭔가 파고들고 연구하는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엄청 공부해요. 그냥 구글에다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솔직히 따지면요. 그래서 구글에 다 쳐갖고 이걸 엄청 공부해갖고 프로샵에 가서 나 이렇게 뚫어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뚫어줘요. 왜냐? 프로샵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숀 래시, 뭐 터미 존슨, 뭐 앤서니 사이먼슨 이런 사람들이 샵에서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요. 그냥 진짜 드릴러가 있어요. 월급 받는 드릴러가.
예, 그 쏜넷이라는 애나 뭐 앤서니 사이먼스나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샵이 막 7개, 8개 정도로 퍼뜨려 놓고 자기 이름으로만 샵을 해놓고 다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볼러가 가서 이렇게 뚫어줘 하면은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갖다 주면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지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 30%가 상쇄가 되고 100%의 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PAP 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링공이 이렇게 있고 중약지와 엄지가 뚫린 공이 있고요. 그리고 볼링공이 이렇게 있고 중약지만 뚫린 3핑거와 2핑거의 볼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볼링공을 굴렸을 때 아까 테이프가 한 곳으로 지나갔던 부분이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로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수치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런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 없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줄자 같은 걸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으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중약지 브릿지와 엄지 쪽 라인에 선을 이렇게 딱 그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뚫린 지점과 엄지가 뚫린 지점에 1대1 정중앙에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치다 하면 2인치겠죠. 이 자리는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90도 수평의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90도.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프로샵 사람들은 되게 90도로 잘 그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인 PAP 라인에 똑같이 90도로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수평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직 거리라고 합니다. 수평 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 horizon 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직 거리는 vertical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거리와 수평 거리의 수치만 알고 있어도 프로샵에 말씀하시면 그 수치대로 레이아웃이 가능하죠. 자, 수평 거리가 예를 들어서 5인치다, 수직 거리가 1인치다 하면 이 5인치와 1인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항상 치던 타법으로 쳐요. 그래서 PAP가 5인치와 1인치가 나왔어. 정말 잘 쳤어요. 한 달 동안 이걸로 막 상금도 따고 정말 좋은 실력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봤는데 뭐 김현민 프로나 어떤 프로가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정말 좋습니다. 혹은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뭔가 내 피지컬적인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뭐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오셔서 야, 너 손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돌려서 쳐봐,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수치는 영원할까요? 바뀔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이 현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현재를 쏟아부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치고 있는 타법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뚫기 전에 한 번은 체크해 놓고 가져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만큼 자기의 현재를 사랑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훈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훈수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하는 볼링에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그렇게 쳐야지만 절대로 PAP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PAP가 딱 바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변하는데, 뭐 샷이 계속 변할 수도 있어요. 무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이렇게 뜯어서 쳐야지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 돼서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의 하는 샷에 되게 집중하고 되게 좀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지공 수업의 핵심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거든요. 본인의 하는 볼링이 최고로 잘하는 볼링이고 본인이 하는 볼링이 남들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볼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을 올 때 경부고속도로를 탑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야, 대전 갈 때는 경부 타지 말고 서해안 타고 공주로 해서 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부 타면 이럴 거예요. 거봐, 막힌다고 했잖아. 자기의 마인드에서 옳다고 한다는 거에 절대 의심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공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 아이, 저번에는 이 볼이 진짜 잘 돌았는데 왜 갑자기 안 돌지? 이게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볼의 성능이 30게임 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30게임 치기 전과 후가 샷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샷이 바뀔 때마다 요 포인트를 꼭 수치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화를 시킨 상태에서 지공사와 합의하거나 혹은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공에 더 가까워졌을 때 이거를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솔직히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의 볼링이 절대적으로 맞다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되는데, 자, 이런 질문들은 제가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볼링을 쳤는데 트랙이 중약지를 타고 들어와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선생님, 저는 트랙이 너무 멀리 나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기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크리스 반즈라는 사람의 트랙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크리스 반즈라는 사람은 중약지가 이렇게 있으면 트랙이 여기 나와요. 네. 그리고 제이콥 버터프라는 친구는 트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요번에 스톤컵에 3등한 선수 크리스 바이 선수는 트랙이 이렇게 나와요. 혹시 크리스 바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인스타에서 레이아웃 한 거 보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있죠? 자,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볼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맞춰서 뚫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친 게 잘못됐다고 훈수를 받으며 왔을 것이며 왜 트랙이 타는 게 잘못됐다고 한 소리를 들으면서 왔을까? 네, 그게 지금 이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랙 타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네, 트랙 타고 또 네, 트랙 타시고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셨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혼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본인은요? 그냥 치는 대로 돌아가요. 치는 대로 두라고 하시죠. 본인은요? 그림법을 많이 그렇죠. 보통은 자기의 이런 뭐랄까 내가 하는 볼링에 자신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딱 이 볼링에 감이 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다만 그분들은 무슨 부담이 있냐면 내가 중약지를 타더라도 너보단 잘 쳐야 이 소리를 안 듣는다. 이런 좀 뭔가 부담감은 가지실 거예요. 그죠? 네, 괜히 안 타는 사람보다 못 치면 호바 너 이거 타서 못 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트랙이 탄 거와 안 탄 거에 부질적인 영향은 있어도 레이아웃이나 볼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트랙이 나오던 무조건 나한테 맞는 수치와 나한테 맞는 레이아웃이 존재하는 건데, 남이 치던 레이아웃을 따라서 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나 이 볼 딱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 볼 이거 서밋 피크 엄청 좋은데 저 어떻게 뚫을까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8명 프로샤프는 아, 이거 뭐 그냥 약지 오른쪽에 한번 올려봐요. 좋을 거예요. 어떤 정보로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손님의 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드리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이 라면을 사갖고 왔는데 캡사이신을 얼마나 넣을까요? 제가 당신의 매운맛의 단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를 넣으라고 하나요? 결국은 내 경험으로밖에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질문 하나만 해도 네. 그 아까 중약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검지 제일 위에 부분 중간값을 찾으라고. 네네, 맞습니다. 중약지랑 약지, 중지랑 약지 네. 사이가 다를 수도 있죠. 옵셋으로 뚫렸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센터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투핸드는 중약지 사이에서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볼링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고, 앞으로도 더 볼링에 대해서 더 사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시고 싶으신 이런 내용들 중에서 핵심은 내 기술은 나밖에 못하는 거야 라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시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자신감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알고 거기에 맞게 레이아웃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선수들 혹은 제가 리뷰 때 40도에 5인치 40도에 지공을 했습니다. 공 가는 걸 보시죠. 제가 해서 공 가는 게 마음에 들으셨으면 그대로의 레시피를 갖고 본인의 PAP를 알려주시면 프로샵 분들이 다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지공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메타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지금 미국이나 혹은 이제 좀 유럽 쪽에서는 거진다 이 방법을 10년 전,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건데, 뭐 저도 옛날부터 이 방법을 쓰진 않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2011년도에 갔다 오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가서 미국의 그 PBA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참가했을 때 뭐 각 회사에서 볼을 지급해 주면 제가 그 볼을 레이아웃을 받아요. 각 회사의 그 볼 전문가들이 레이아웃을 해서 그 박스카에다 공을 맡길 때 내 정보랑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돼요. 다 적어줘야 되면서 너 PAP가 뭐야 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다 이랬거든요. 예.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내 PAP도 몰라. 제발 난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갔던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웠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으셔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게 무조건 핵심일 거고, 이걸 아셔야 볼링공을 제대로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또 궁금한 사항? 네. 트렌드 PAP 네. 시작을 할 때 네네. 중약지에서 수직으로 보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평거리는 어디서부터 돼야 돼요? 네. 수평거리가 브릿지 정중앙.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평거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겠죠? 여기가 수직거리입니다. 모든 건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투핸드 중에서 라이트닝 아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라이트닝 아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스톰에서 이제 제시하는 2LS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브릿지에서 여기 이 삼각형의 빗변 값을 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이제 복잡해지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렇죠, c제곱.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수학적인 이론을 굳이 안 하셔도 직접 다 재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아크 차트를 막 찾아볼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재놓은 거에서 그립까지의 거리만 재놓고 요거만 딱 이것만 해서 프로샵한테 보여주면 다 그려서 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 프로샵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그려줍니다. 다만 PAP를 재는 분들이 없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레이아웃을 할 때 PAP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를 재는 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재는 법을 각 테이블별로 제가 다 들어가서 알려드릴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재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시게 될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걸 안 사셔도 돼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프를 옮겨가면서 붙이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아마 포함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초급볼을 칠 때는 트랙이 안 타는데 하드볼만 던지면 다다다다다다다 타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드볼만 들으면 다다다다다 타고 초급볼 하면 타진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지공 아까 공부하신 분이 누구셨죠? 공부하시는 분이? 그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이론으로는. 소프트볼은 타는데 하드볼은 안 타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코어의 네? 코어 차이일까요? 코어 차이? 또 지공 배우신 분 또 누구?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느끼는 게 그립 차이라고. 그립 차이? 자, 제가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로프팅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로프팅의 차이냐면 공마다 수치가 있습니다. 네. RG라는 수치가 있고 RG 디퍼런셜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디퍼런셜이라는 수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의미로 따지면 트랙 플레이어의 양을 결정하는 게 디퍼런셜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퍼런셜 말고도 레이아웃에서의 트랙 플레이어를 관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핀 투 PAP라는 거리인데요. 하드볼 같은 경우 일단 대표적으로 디퍼런셜이 존재할까요? 네, 하드볼은 수치상으로 디퍼런셜이 0.000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코드 블랙 코드 시리즈는 0.058이겠죠. 코어에 이런 서로의 반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볼은 그냥 한 자리로 쭉 굴러가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던져도 그 자리로 굴러가겠죠. 정직한 볼링공인 거고요. 우리가 쓰는 이 볼은 던질 때 공중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때도 코어가 움직여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공이 공중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소프트 공은 트랙이 안 타는 거고 하드볼은 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되게 많이 와요. 아, 저는 중약지가 타서 고민이다. 아까처럼. 이거 안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저는 그냥 플레이어 활성도를 최대치에 있는 볼과 최대치에 있는 레이아웃을 해줘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안 탄다고 되게 저를 의사 선생님 보면서 가시는데 다만 그분은 돌게밖에 볼링공을 못 쓰시겠죠. 네, 밀리게 달라고 부탁하면 이거 다시 타는데 괜찮겠어요? 하면 아 싫다고 그냥 돌게 쓰시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손에서 떠나는 즉시의 값부터 볼링이 시작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였을 때 하드볼은 어떻게 던져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액티브 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프트 공이라고 하죠. 디퍼런셜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볼은 공중에서 움직일 겁니다. 가까이서 보실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돼요. 제가 공중으로 많이 띄워볼게요. 테이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던질게요. 자, 가까이서 보셔도 됩니다. 자,
보셨어요? 혹시 테이프 확 벌어지는 거? 공중에서 값 때문에 트랙이 안 탄다.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 핵심적인 이런 걸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만 딱 아는 순간 이제 어디 가서 야 왜 나는 하드볼만 덜 닫아거리냐? 그건 말이야 너가 공을 띄워서 그래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볼링과 이런 레이아웃들이 아 내 PAP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내 볼이 어떻게 굴러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는 자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심화로 넘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좀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을 풀고 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 조금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하셨나요? PAP에 대한 개념 다 이해하셨나요? PAP가 뭐죠? PAP가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옷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옷을 맞추기 위해 내 몸의 신체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레이아웃에 되게 중요한 거를 이제 짚고 갈 겁니다. 레이아웃에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는 보통 백종원 씨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자, 종이컵으로 설탕 한 컵 떠요 하면서 넣고, 저거 소금 넣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걸로 계량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뭐 듀얼 앵글이 있고 PSA가 있고 뭐 2LS 막 진짜 여러 광고가 있는데 그건 그저 듀얼 앵글은 백종원의 종이컵 레시피고요. 듀얼 앵글 PSA는 뭐 김수미의 뭐 간장게장 만드는 뭐 레시피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손가락을 딱 뚫는 것과 위치를 잡아서 뚫는 것과 다를 게 뭘까요?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프로샵에 계신 선생님은 긋고 또 긋고 막 줄을 막 11개를 그어서 뚫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줄을 딱 2개만 긋고 뚫으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보자 이거 어떻게 뚫었으면 좋을까 그래 요 위치에 놓자 이렇게 뜨는 분들도 있어.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점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뚫으신 분은 그냥 시골 할머니께서 그냥 계량 없이 계속 맛보면서 가신 약간 그런 좀 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라고 손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딱 해서 그으시는 분들은 딱 그 계량에 맞춰서 근데 이 레이아웃, 지공의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계량도 중요할 뿐더러 또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공의 고수들은 어떤 분이 치는 걸 딱 보고 딱 트랙플을 본 다음에 여기다 놔봐, 갖고 와봐 거기다 딱 놨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그런 고수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수치와 난 PAP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갖고 와봐 하면서 근데 너무 잘 맞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공은 솔직히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것도 존재를 하지만 다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을 솔직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겠지만 중약지에 트랙이 요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트랙과 아래 트랙에 1대1 혹은 1대2 혹은 뭐 2대1 요것만 맞춰줘도 솔직히 레이아웃이 되게 쉬워져요. 네. 이것만 맞춰줘도 되게 쉬워지는데 요거를 수치화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수치화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듀얼 앵글과
그리고 PSA, 그리고 뭐 2LS는 PLS의 파생인데 이제 2LS는 좀 있다 하고요. 듀얼 앵글과 PSA로 나눠질 수 있어요. 듀얼 앵글에 대해서 뭐 곱하기 아무거나 뭐 불러주시겠어요? 혹시 몇 곱하기 할까요? 45도 곱하기 3인치요? 3인치 곱하기 45도. 자, 이렇게 뚫었을 때 PSA 수치로도 변환이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계량 방식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듀얼 앵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듀얼 앵글의 첫 번째 45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드릴링 앵글. 그 드릴링 앵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칭으로는 드릴링 앵글이에요. 드릴링 앵글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네. 메스바이어스를 네. 수직으로 입고 네. 거기에서 그 핀 위치에서 45도를 틀었습니다. 네. 틀은 각도잖아요. 네. 뭐를 틀었을까요? 그쵸. 자, 이거를 신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핀이 있어요. 네. 요렇게 생긴 핀이 있어요. 45도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아. 그럼 이해가 편하시죠? 공이 요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90도라고 칠게요. 45도면 요렇게 굴러가는 거야. 여기에 무게가 많아지니까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45도는 코어의 횡축을 담당하는 놈이에요. 횡축. 네. 자, 그 다음 3인치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핀 투 PAP라고 그래요. 어디서 안다 나와서 PAP. 핀 투 PAP. 핀과 내 회전축의 중심에 거리를 환산을 합니다. 이 거리를 환산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 한 바퀴의 둘레는 27인치입니다. 네. 27인치를 각도로 환산하면 3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7인치를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각도로는 몇이 나오죠? 180도가 나오겠죠. 180도는 13과 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180도는 여기서 여기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면 90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90도. 90도는 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분수가 이제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이 있겠는데 6과 4분의 3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6과 4분의 3이라는 것은 핀이 여기 있고 매스 바이어스가 여기 있을 때 핀과 매스 바이어스의 거리를 6과 4분의 3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이 6과 4분의 3은 말 그대로 90도예요. 90도라는 건 모든 볼의 매스 바이어스 수치는 90도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거에 이 무게중심 축의 끝자락에 90도에다가 축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과 4분의 3 90도를 머릿속에 딱 기억한 상태로 바로 핀 투 PAP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혹시 막대기 긴 거 있나요, 여기? 긴 막대기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자, 코어의 기울기라는 건 0인치부터 6과 4분의 3, 90도 이내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이거를 제가 이따가 긴 막대기 같은 거, 굴러가는 봉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갖고 올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0부터 6과 4분의 3인데, 자, 0은 각도로 따지면 0도겠죠. 6과 4분의 3은 각도로 따지면 90도. 0도와 6과 4분의 3 중간에 있는 수치는 우리가 3과
8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를 45도라고 얘기하고요. 볼링에서 45도는 되게 중요한 각도예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코어가 45도로 딱 기울었을 때 최대치를 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과 4분의 3과 0도 사이에 45도의 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좀 늦게 오니까 설명을 이걸로 할게요. 자, 제가 이걸로 할게요. 자, 지금 이 펜을 이렇게 눕히면 몇 도일까요? 자, 우리는 90도로 하지만 이건 지공상으로는 0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0도. 0도는 제로라고 했죠? 자, 제로 상태로 얘를 굴리면 어떻게 가요? 그냥 굴러가겠죠. 그냥 굴러가는 공인 거야. 죽은 공이 돼버려요. 자, 반대로 얘를 이렇게 세우면 몇 도일까요? 90도겠죠. 얘를 이렇게 던지면 좁은 축으로 계속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거는 좀 뭔가 예민한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진하는 코어를 발생시키니까요. 근데 45도는 어떻게 될까요? 활성도가 가장 넓겠죠. 그래서 45도인 이 수치가 3과 8분의 3일 때 떨림이 가장 크니까 플레어가 확 넓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디퍼런셜의 플레어와 핀2PA의 플레어가 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플레어가 엄청 높은 코드를 갖다가 0인치 혹은 6과 4분의 3의 핀2PAP의 거리로 PAP에 딱 뚫었을 때는 공이 그냥 한 줄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을 쳐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감성으로 뚫었을 경우에. 하지만 이론적으로 뚫었을 때는 6과 4분의 3과 0인치는 목적구가 아닌 이상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0인치는 아까 이렇게 누워서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6과 4분의 3은 세워서 간다 그랬어요. 끝각이 어떤 게 더 셀까요? 6과 4분의 그렇죠. 밑둥구리에 무거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전축에 의해서 쿵 하는 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매스 바이어스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볼이라면 눕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 놈도 쿵 하겠죠. 하지만 코어보다 매스 바이어스는 훨씬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0인치는 여러분들이 진짜 멍청하게 볼을 쓰고 싶어 그럴 때 쓰시는 인치고 6과 4분의 3은 진짜 길게 가는 거를 만들고 싶을 때 쓰시는 인치인데 극단적인 인치보다는 그냥 가까워질수록 예민해지고요. 가까워질수록 멍청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수치를 얘기할 때 3과 8분의 3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공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프로샵에 가면 어떻게 뚫어달라고 그러죠? 뒤에서 세게 원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뒤에서 약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여러분들이 꼭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인치 반 혹은 5인치 혹은 5인치 반 이렇게 요구했을수록 공이 끝각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듀얼 앵글의 핀2PAP는 스키드라는 역할을 하고요. 이 45도의 드릴링 앵글은 훅을 역할을 합니다. 자, 볼링의 회전에 있어서 3단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3단계 변화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단계 변화?
볼링이 3단계 변화를 만들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링공은 처음에 스키드, 밀끄러집니다. 그 다음 훅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롤이 돼요. 그래서 스키드, 훅, 롤. 파울라인이 여기 있고 핀이 여기 있다면 앞에선 스키드, 중간에선 훅, 마지막이 롤. 이렇게 세 개의 반위로 움직이는 걸 뜻하는데 이 세 개의 반응을 요 녀석이 여기서 빨리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냐를 결정하고요. 요 녀석이 앞에서 얼마나 미끄러지느냐를 관장합니다. 마지막 롤이 요 녀석이겠죠. 이 녀석은 어떤 각도일까요? 우리는 이제 일단 드릴링 앵글은 이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 뭐냐 코어의 각도는 이 각도였고, 마지막 각도는 뭘까요? X축과 Y축이 나왔어. 그 다음 Z축이 어떤 거죠? 이거야 이거. 앞으로 앞에 뒤에 각도인 거야. 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걸 하이 핀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 정도를 핀다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핀다운이 먼저 떨어질까요? 하이 핀업이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죠. 핀다운이 먼저 떨어지죠. 자, 아까 제가 외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깜빡했는데 마찰이 셀수록 앞에서 에너지 손실이 빨라집니다. 그럼 뒤에서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지금 현재 핀다운이 빨리 에너지를 손실하니까 뒤에서 약해지는 걸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외피 때문에. 이제 연결이 뭔가 조금씩 하나씩 되기 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핀다운은 회전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코어가 이렇게 있는데 핀다운은 위에를 건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가 빠져서 RG 수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RG 수치가 상승한다는 건 로우 RG는 이렇게 가다가 로우 RG는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렇게 도는 게 로우 RG고 이렇게 퍼트리는 게 하이 RG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누르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좀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코어 면에서는 손해고 마찰 개수 면에서는 일찍 반응하기 때문에 좀 뭔가 투핸드나 회전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게 핀다운이고, 또한 뭐 한 5쪽 바깥으로 나가면 공이 안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레인을 만날 때 핀다운이 빠르게 반응시켜 주니까 진행치 않고 중간에서 반응을 생기는 어려운 레인에 적합한 레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 핀업일 경우에는 나중 반응하니까 5쪽 밖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치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누운 걸까요? 아니면 내려가면 누운 걸까요? 그쵸. 올라갈수록 일어서는 거야. 아니, 죄송해요. 내려갈수록 일어서는 거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눕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요 놈이 높아지면 들이누워. 예. 레인에 들이눕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일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이 수치의 3박자를 잘 맞췄을 때 아주 좋은 레이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합이 있어요. 듀얼 앵글이 높고 얘가 낮고 얘가 높고가 되게 좋은 조합이고요. 그리고 듀얼 앵글이 낮고 PAP가 높고 발각도가 낮을수록 조합이 좋아요. 앞에가 낮거나 높으면 중간은 항상 다른 쪽을 가져야 돼요. 자, 쉽게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 중에 제일 많이 도는 공을 하나 딱 뽑자면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볼의 재원상 가장 미리 돌고 센 거는 코드 슈프림인데, 코드 슈프림이라는 볼을 자 500방으로 깐 데다가 코어는 가장 센 각도 10도로 뚫고 거리는 3과 8분의 3의 가장 활성도를 높이고 공은 좀 뭔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뭐 80도로 뚫었다. 공이 어떻게 갈까요? 이건 다 도는 걸로 몰빵을 했잖아요. 공은 죽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 건 주고 내줄 건 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거리라는 거야. 그럼 자, 쉽게 한번 내 공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PAP를 아까 제대로 찾진 않았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서 제 위치에다가 한번 정확하게 붙을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굴려는 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찾아놓은 건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볼게요. 뒤에 와서 한 번만 볼게요. 자, 제가 자리를 잡고 던졌을 때 뭐 테이프가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 몰려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일단 자, 몰아서 나갔습니까? 거지 몰아서 출발했습니까? 자, 이 자리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자, 일로 다 오세요. 이쪽으로 다 오세요. 네. 자,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테이프와 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 거리가 만약에 가깝다면 멍청한 볼이겠죠. 그거를 확인하시면 이미 레이아웃이 끝난 거야. 요것만 붙여서 본인들이 카메라로 인해서 찾을 수만 있었다면 수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봐도 끝난 거죠. 만약에 얘가 거리가 엄청 멀리 나와 있었다면 공이 어떻게 가요? 스키드가 엄청 길죠. 그러면 플레이어가 어떻게 나올까요? 좁게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약 한 4인치 정도 됩니다. 3과 8분의 3과 그렇게 좀 가까운 수치죠. 플레이어 활성도 한번 볼게요. 엄청 넓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건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0에서 0으로 얘기를 할게요. 0에서 0 여기를 최대치인 2분의 1이라고 아니요 0.060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디퍼런셜의 수치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가장 넓게 나오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0, 1, 2, 3, 4, 5, 6, 7, 8, 6까지 가죠. 자, 이렇게 인치별로 나눴을 때 이거 거꾸로 했다. 자, 잠시만요. 0, 1, 2, 3, 4, 5, 6으로 가장 높아지는 수치대로 가고 0, 3과 8분의 3, 6과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0에서 시작하면 플레이어가 누워서 그냥 간다 그랬죠. 한 줄로 나와요. 그러면 한 줄 시작이에요. 6과 4분의 3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코어가 떨림이 없잖아요. 한 줄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1, 2, 3, 4, 5, 6 올라갈수록 점점 가다가 3과 8분의 3에서 하이를 찍고 다시 5부터 내려와요. 이게 플레이어의 활성도예요.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그래프인데 우리 여러분은 핀 투 PAP의 거리를 3과 8분의 3부터 요 정도만 가도 엔간한 다 미끄러지고 학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정비를 만났을 때 2나 뭐 1 정도로 가면 공이 되게 멍청해지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요런 정도의 이론만 알고 있어도 프로샵에 가서 저 드릴링 앵글 아니요 핀 투 PAP 저 한 많이 미끄러지게 6인치로 해주세요.
나 뒤에서 예민해도 괜찮아. 그렇게 요구하셔도 되고, 아, 나 좀 뭔가 공이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어. 3인치 8분의 3으로 해줘. 그랬을 때 본인들이 그 수치를 요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뚫렸냐 안 뚫렸냐는 PAP에다가 테이프만 딱 붙여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내가 굴렸을 때 한 곳으로 굴러가는 것만 확인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볼러들이 꼭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 한번 다시 앉아주시고요. 자, 볼러들이 왜 판단을 해야 하냐면, 볼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지공사가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근데 여지껏 받아들이면서 오셨잖아요. 지공사가 추천하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오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에 간단한 이론 정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요거를 짚고 딱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지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번 진승 패턴 헤드에 오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5인치로 가면 너무 미끄러질 것 같아. 왜? 핀투 PAP가 스키드를 얘기하니까, 스키드는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끔 이 수치를 낮춰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맞으면, 아, 드디어 지공이라는 게 이론이 접목되는구나. 더 이상 이 볼이 잘 돌까 안 돌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지금 뭐 고등학교 선수가 지공사분한테 가서 저 PAP 4인치 해주세요. 어디서 네가 막 이런 거를 절대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번 시합 44피트짜리를 치는데 공이 좀 멀리 뻗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 몇 인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6인치? 너무 예민할 수도 있어. 적당한 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치를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PAP의 핀투 PAP 이제 이해 다 하셨죠? 이거 이해하셨죠? 자, 드릴링 앵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횡축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횡축을 결정하는 핀투 PAP 아닌 드릴링 앵글은 훅을 결정합니다. 훅을 결정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카트라이더 다 해보셨죠? 카트라이더 할 때 슉 드리프트 하고 여기서 뭐 눌러요? 부스터 올리면 붕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쵸? 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오산에서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있고, 뭐 천안, 대전, 대구, 부산이 있어. 여기에 나가는 포인트가 3과 8분의 3이 오산에서 나가는 거고, 4인치 반이 천안에서 나가고, 5인치가 대전에서 나가고, 5인치 반이 대구에서 나가고, 6인치가 부산에서 나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드릴링 앵글은 대전에서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인치 2분의 1에서, 자, 대전에서 서대전으로 갈 거야, 아니면 북대전으로 갈 거야,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앵글이 바로 얘가 낮아질수록 신탄진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유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카트라이더가 코너를 딱 돌고 여기서 가면 각도가 높은 거고, 카트라이더가 방향을 틀고 여기로 가면은 각도가 낮은 거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10도로 뚫는다면 훅이 낮아지면 훅이 셀까요? 약할까요? 10도로 뚫는다면요. 이게 10도라면 엄청 강한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끝각이 죽겠죠. 왜겠어요? 스키드 쫙 진행하다가 훅에서 넘어가기 시작할 거니까.
훅이라는 건 코어가 일로 넘어가려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넘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각도가 낮을수록 넘어가는 힘이 세고 각도가 높을수록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도로 만약에 뚫는다면 매스 바이어스가, 요게 매스 바이어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게 90도로 뚫는다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아까처럼 핀 다운의 효과겠죠. 그렇죠? 앞으로 넘어가는 효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일로 넘어가겠죠. 자, 하우스볼 아무거나 하나만 주실래요? 하우스볼 저기 저거 뭐 6파운드건 8파운드건. 자, 왜 0도일 때 공이 넘어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쌓여 있으면, 공이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로 굴러갈까요? 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우스볼. 자, 지금 우리가 이 구멍이 열로 뚫려 있잖아요. 이게 90도의 드릴링 앵글이고요. 요게 0도 앵글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 무게가 더 무겁죠? 여기 뚫려 있으니까.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굴려 볼게요. 자,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불량볼이네. 원래 왼쪽으로 가요. 네, 오른쪽이 무겁기 때문에 왼쪽으로 갑니다. 저거는 분명 탑 웨이트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뚫려서 양쪽의 무게가 같았을 거예요. 네, 요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좀 더 가벼운 공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탑 웨이트가 없어서 6파운드짜리 4파운드 6파운드짜리 이걸로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요. 한번 요걸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탑웨이트가 있다면은 똑바로 갈 거고, 여기 무게가 빠져서 이쪽이 무거워진다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였죠? 네, 저게 무게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탑웨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탑웨이트는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의 무게가 높아질수록 왼쪽으로 널려가는 성질이 높기 때문에 각도가 낮아지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각도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자, 요거 6파운드짜리를 정방향으로 놓고 똑바로 굴렸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이게 드릴링 앵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드라이가 엄청 세요. 각도를 넓힐까요? 좁힐까요? 네? 각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넓혀주면 얘가 넘어가는 것보단 전진성이 많아질 거고, 드라이가 약해. 드라이 중에서 공이 안 움직여. 그러면 좁혀줘야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2개만 맞춰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그리고 지공사한테 야, 핀업 해줘. 이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야,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면 이것만 이해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듀얼 앵글에 이거 2개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SA로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각도가 높아질수록 핀다운, 핀업, 코어의 윗둥그리를 건드냐 안 건드냐 때문에. 자, PSA는 핀 투 PAP가 여기로 오고요. 드릴링 앵글 수치가 일로 옵니다. 수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4와 2분의 1. 60도. 아, PSA에 대해서 모르시구나. 4와 2분의 1에 4와 2분의 1에 2. 요렇게 한번 표현을.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승에서 항상 추구하는 442라는 레이아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살짝 올릴게요. 자, PSA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 into PAP는 같은 수치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드릴링 앵글이 아닌 드릴링 앵글을 인치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핀과 매스 바이어스가 있다면 각도로 이 수치가 나오겠죠. 아까 45도에 4와 2분의 1이라면. 그죠? 근데 PSA는 이 각도가 필요 없어. 4와 2분의 1에
매스와 여기의 거리가 4인치인 거예요. 이 거리가 짧을수록 각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훅이. 그렇죠. 그러면 앞 숫자보다 뒷 숫자가 낮을수록 훅이 강하죠. 앞 숫자보다 뒷 숫자가 높을수록 각도가 넓어지겠죠. 요것만 알아도 또 PSA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가져요. 얘놈 요놈 합해서 몇이냐. 그래서 가장 볼러들이 좋아하는 훅성을 가진 볼은 8인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우형 구질의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회전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는 8인치가 아주 좋은 훅성을 만들어내고요. PSA에서는 회전이 좀 많으신 분은 두 개 합해서 9인치 반, 뭐 9인치, 10인치까지도 가면 멀리 가겠죠. 하지만 이 10인치랑 9인치가 아까 얘기한 얘가 4고 얘가 6일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뒷각이 센 거를 찾으실 때는 앞 숫자가 높고 뒷 숫자가 낮은. 자, 쇼타 거 볼 리뷰 보시는 분, 가와조의 쇼타가 하는 볼 리뷰 보신 분 있어요? 네, 그 친구가 항상 리뷰하는 볼 레이아웃이 5인치 곱하기 3인치 곱하기예요. 5인치 곱하기 3인치는 엄청 센 겁니다. 예. 뭐 요런 것들 8인치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PSA 또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각도를 그냥 그려보면 돼요. 그럼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했겠지만 지금 제 설명이 혹시 쉽게 들어왔나요? 머릿속에 좀 쉽게 들어오셨나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하셨어요? 앞 숫자 드릴링 앵글이 낮아지면 훅이? 드릴링 앵글이 낮아지면 훅이? 그렇죠. PAP의 거리가 길어지면 공이? 그렇죠. 요것만 알아도 게임 끝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이 뒤에 숫자는 핀 버퍼를 얘기하는데 요점의 거리가 2인치냐 3인치냐에 따라서 핀 다운과 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PSA의 뒤에 숫자는 웬간하면 3인치 이상으로 뚫리면 다 핀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2인치나 1인치를 뚫으면 핀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낮아질수록 핀업, 얘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얘가 높아질수록 핀 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프로들이 레이아웃을 했을 때 아, 이 프로는 좀 약하게 레이아웃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승의 제이슨 벨모가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면 유튜브를 틀고 진승 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제이슨 벨모랑 다리아 파약이 친 유튜브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몇 분으로 가시냐면 1분 20초로 가보겠습니다. 자, 1분 20초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다 가셨어요? 잘 안 되세요? 자,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못 보시는 분들은. 자, 1분 20초로 딱 갔을 때 왼쪽에 볼이 딱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로 밑에 뭐가 숫자가 적혀 있죠? 5와 4분의 3 곱하기 4와 4분의 3. 자, 이거는 두 개가 합했을 때 10과 2분의 1이에요. 그 말은 제이슨 벨모는 이 볼을 돌게 뚫었을까요? 밀리게 뚫었을까요? 밀리게 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숫자가 낮다는 건 뒷각에 조금 신경을 썼다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서 또 넘겨볼게요. 다리아 파요크로 가볼게요. 다리아 파요크는 몇 분으로 가냐면 3분 50초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숫자가 4와 2분의 1이죠. 근데 뒤에 숫자가 5죠. 그러면 뒷각을 죽였죠. 그쵸? 이렇게만 해석해도 되게 쉽게 표현이 되는 거고, 뒤에 숫자가 4로 바뀜으로 인해서 핀다운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리뷰를 보시면서 야 다리 아파요 핀 다운이네 하면서 밑에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웬만하면 밑에 숫자가 안 보이셨을 거야. 예. 하지만 우리는 리뷰할 때 이 선수가 밀리게 뚫어놓고 하네. 그럼 이 볼은 밀리게 뚫어도 공이 움직이면 레인이 도는 건가 선수가 도는 건가 이거를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볼 리뷰를 보는 시각이 이거를 배움으로써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실수록 이 내용은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자양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암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전에 계신 프로샵 분들은 되게 편해지실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공사를 편하게 하는 건 볼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그래요. 뭐 말 그대로 뭐 비법, 비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볼의 움직임의 설명을 여러분들은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더 훨씬 내 볼을 좋게 포지션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머리를 긁은 게요? 그래요. 자, 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네.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제가 이 스키드, 훅, 롤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은 마라톤에서 마지막 스퍼트 우리 경마 보면은 이렇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막 한 놈 튀어나오잖아요. 롤을 강화시킨 거죠. 핀업을 많이 올리면 뒤에서 공이 종속이 빨라져요. 전진성이 세지기 때문에. 그럼 핀 때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때리겠죠. 얘가 만약에 넓어지면 뒤에서 종속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드라이 구간이 긴 데서 더 잘 맞고 막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만 이해해도 레이아웃이 진짜 눈이 띄어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이해하고 자 2LS 궁금하시면 짚고 갈까요? 2LS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PSA랑 다만 뒤에 있는 숫자가 핀과 그립 중심의 거리인데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2LS는 이 핀의 거리에 따라서 듀얼 앵글과 PSA의 레시피로 변환했을 때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PSA 아닌 2LS는 이 거리가 핵심인데 뒤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공은 되게 세지고요. 뒤에 숫자가 낮을수록 되게 약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뒷숫자에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LS 3번이 543 3반이잖아요. 3인치 반 중간 형태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2LS 4번이 4와 2분의 1 3인치예요. 그러면 7인치 2분의 1이면 엄청 세잖아요. 네, 그 뒤에 숫자는 4인치 2분의 1. 그 돌게 하려고 작정을 한 레이아웃이죠. 네, 이런 것 또한 앞 숫자 두 개만 봐도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9시 46분인데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피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풀이하겠습니다. 피팅은 어떠한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기와 잘 맞는 지공사와 협의해라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피팅이라는 거는 옷의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흰색과 검정색 옷을 입은 분도 있고 빨간색 옷을 입은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본인한테 노란색과 형광색 바지를 입으라면 입겠어요? 아니죠. 내가 넣었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피팅이냐, 그게 자기의 스타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만 저 또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피팅이 안 맞는다면 다른 데 가시는 거 환영해요. 왜냐? 저만의 또 피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팅은 항상 지공사와 협의해서 줄 거 주고 빼고 주고 이런 거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권장해 드리는 거고, 피팅에 대해서는 진짜 이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좋은 지공사의 피팅을 찾아다니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외적으로는 이것만 알아도 진짜 내 볼링 인생의 한 50%는 좀 더 즐거운 볼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1시간 지금 반 동안 제가 막 쉼 없이 떠들었는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으로 수치적인 걸로 본인의 볼링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금까지 김영훈 프로였고요. 네. 자, 간단하게 질문 이제 뭐 아까 들어온 거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 아마 본인이 쓴 질문에 해소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해소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질문지 어디 있죠? 네. 자, 누가 질문을 썼는지는 이름을 공개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일단 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엄지가 타는 볼러들의 단점이 궁금하대요. 엄지가 타는 볼러들은 단점이 없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왔어요. 단점 있습니까? 없어요. 엄지가 타는 볼러는 코킹을 되게 잘하시는 거야. 되게 기술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 정승주 프로도 엄지 타고요. 최원용 프로도 엄지 타요. 이명훈 프로도 엄지 타요. 막 기라성 같은 프로들 아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엄지가 타는 볼러들은 지공으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교정해야 되나요? 그죠? 이제 정리가 다 끝났죠. 회전이 많은 분들은 강한 공을 네거티브로 지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거티브의 정의를 살짝 지나쳤는데, 네거티브는 요게 넘어가고 요게 넘어가고 뭐 이런 수치 없어요. 그냥 브릿지 중심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반대라고 표현을 하고, 일로 넘어가면 정방향으로 표현하는 이런 통상적인 이론으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진실은요, 네거티브라는 거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빨간 선이 트랙 플레이어예요. 네. 트랙 플레이어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잖아요. 핀이 여기 있으면 네거티브고요, 여기 있으면 포지티브예요. 근데 이 트랙 플레이어의 기준이 엑시스 틸트에 따라서, 이거 좀 복잡해지지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점점점점 보이세요? 여기? 내 트랙 라인이 여기 있던 간에 이 원 트랙 라인이 있어요. 원 트랙 라인에서 여기 있냐 여기 있느냐로 네거티브를 나눠지는 게 원래 정확한 이론이에요. 근데 중략지를 딱 뚫었을 때 중지에 핀이 있다고 네거티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표현 방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핀 투 PAP로만 얘기하면 6인치 4분의 3이 넘어가면 네거티브입니다. 네, 6인치 4분의 3 이내에 있는 건 다 포지티브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이게 이 정도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세요. 왜냐?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든요. 내가 트랙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지 쪽에 핀이 있어. 그러면 이거 네거티브 괜찮을까? 이러면서 이 볼에 대한 의심과 심리적인 압박이 오는 순간 정상적인 볼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그냥 조금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옛날 이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회전이 네, 볼러의 PAP를 모르는 상황에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과 피팅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게 볼러의 PAP를 모른다면 전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의 레이아웃은 제가 한 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50%밖에 성능, 아니면 50%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돌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PAP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거 다 설명했죠. 경기 중에 아대를 착용할 때가 있는데 레인이 어떤 상황일 때 끼는지,
스키드가 공으로도 한계가 있고 레이아웃으로 맞추기엔 내가 갖고 있는 공이 없을 때 그때 제한을 둬서 쳐요. 그 말은 아대를 끼면 제가 회전이 적어들고 스피드가 살아나니까 지금 제가 한 레이아웃이 크랭커를 구사할 때는 도는 레이아웃이겠지만 아대를 꼈을 때는 밀리는 레이아웃으로 뭐 바뀌겠죠. 약간 그런 걸로 좀 변형을 줘서 저는 핀 포지션을 엔간하면 다 약지 핀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변형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아웃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아웃을 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항상 레이아웃을 웬만하면 고정시키고 스킬로 바꿔서 좀 구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을 레이아웃으로 좀 원하는 대로 목적성에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 커버 스톡의 색상만 다르다는 마찰력의 차이.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코어에 똑같은 외피에 실험을 했는데 어떤 볼이 제일 많이 도냐면 주황색 볼이 제일 많이 돌았어요. 네. 그리고 검정색 볼 뭐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희한하게 얘가 온도나 뭐 이런 걸 색깔에 따른 적외선 반사 뭐 이런 게 좀 존재한다는 이상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검정색 볼이 좀 비특수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공 자체가 좀 마찰이 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주황색은 왜 그런지 태양과 가까운 색깔은 굳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노란색 계열이 제일 밀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록색 계열과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정리해 놓은 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카더라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얘네들이 실험만 한 거지 뭐 분명히 다른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블랙이 좋은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돋보기 햇빛 비쳐서 검정색에다 하면 불타오르잖아요. 그냥 검정 색깔이 그래도 좀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자외선이나 이런 걸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조금 높을 수 있다 정도? 그냥 그게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론이지 나머지는 그냥 이상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스톰에서 나오는 1500그립 폴리싱은 1000그립 샌딩 후에 폴리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샌딩과 폴리싱은 우린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연마지와 연마제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파이널 피니쉬를 표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1000방으로 마무리하고 출시가 됐다면 아발론 1000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아니면 1000 샌딩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연마제가 뭐 3000방이면 3000방으로 표현하고 그냥 그 연마지와 연마제에 사용하는 빈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마제를 쓰기 위해선 연마지의 기본적인 기초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하이브리드 커버 스톡의 섞인 방식이 색상별로 A는 솔리드, B는 펄. 색상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완전히 혼합된 상태. 이 두 가지 이유의 방식인가 둘 중에 하나인가. 아, 하이브리드 뭐 개념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하이브리드. 자, 요거 개념 확실히 하고 갈게요. 하이브리드 볼이 있나? 그래요? 예. 네. 하이브리드 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자, 초록색을 솔리드, 노란색을 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솔리드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꽉 찼다 라고 표현합니다. 꽉 찼다는 건 가루 성분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색상 자체에 꽉 찬 색깔을 솔리드라고 하고요. 펄은 가루가 들어간 게 펄이에요. 한쪽에 볼 만드는 외피 커버 스탁의 재질은 가루를 넣고 금 색깔을 만들어서 섞었고요. 그 한쪽은 가루를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섞어서 두 개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게 하이브리드예요. 네. 솔리드만 넣으면 솔리드고요. 펄만 넣으면 펄이겠죠. 두 개를 같이 넣으면 하이브리드입니다. 맞죠? 우리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같이 쓰는 거 하이브리드라고 하듯이. 그래서 펄 지점과 솔리드 지점의 마찰 개수가 달라요. 펄은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현상이 있고
솔리드는 가루 형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반응하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도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펄이 더 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론이 옛날 이론과 지금 현재 이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하이브리드가 좀 섞였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엄지가 잘 흘러서 로프팅이 안 된대요. 엄지가 잘 흘러서 로프팅이 잘 안 된다. 로프팅을 신경 쓰면 턴이 잘, 이거 갑자기 지공에서 좀 바뀐 것 같은데, 로프팅이 잘 안 된다는 건 로프팅을 신경 쓰면 턴이 잘 안 돼서 엄지를 탄다. 말 그대로 피팅을 손보는 게 좀 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진을 사용하거나, 네, 로진을 좀 센 걸 사용하세요. 저기 보니까 ABS 저 위에 로진 있으시죠, 이용우 프로님? 위에 ABS 로진 있던데 그 있는 거죠. 그게 지구에서 제일 센 로진이거든요. 그거 쓰시면 아마 거의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로진을 꼭, 그 로진 지금 우리나라에 잘 없는 거니까 ABS 로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마무리 받고, 네, 질문하십시오. 스톰에서 예전에 나오는 볼들을 재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두 개의 볼이 성능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작년에 끓인 김치찌개와 지금 끓인 김치찌개가 같은 맛입니까? 그쵸?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지금 김치찌개를 만드는 동안의 날씨와 기간이 다를 것이고, 그때 만들었던 날씨와 기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끓는 점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 볼이 좋았다는 기억으로 그 볼을 샀을 때 똑같이 표현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때의 규정과 지금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볼링공을 생산하려면 그 연도해의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10년 전 2014년도에 코드 블랙이 출시됐을 때 볼링공은 25초 동안 오일을 떨어뜨렸을 때 버티기만 하면 끝났어요. 오일 흡수가 엄청 빨랐어요. 지금은 스포이드에 오일을 해서 딱 떨어뜨렸을 때 9분 30초를 버텨야 돼요. 과연 두 개의 볼이 같을까요? 이름은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 레인 패턴이랑 지금 현재 레인 패턴이랑 같아요? 모든 조건이 동등하게 부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던 볼이야 정도로만 안고 이론에 대입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알겠죠? 네. 당연히 감성적으로는 이 볼을 구해서 너무 좋죠. 하지만 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홈다운 핀업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해 주시긴 네. 했는데, 제가 듀얼핸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 이론상은 핀 업보다 핀 다운이 무조건 멀리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정답이에요. 네. 근데 좀 약간 웹피가 결합되면은 좀 다르다고. 외피가 약한 외피가 껴졌을 때는 코어의 반응이 센 게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오히려 핀업을 하면 그런 볼들은 더 밀리는 반응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볼로 실험해 봐야 돼요. 옛날은 진짜 아마 이용우 프로님이 30년 이상의 구력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정말 이 인조레인 처음 생겼을 때 웬만하면 다 핀다운 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핀다운이 밀리는 이론. 맞죠? 정답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핀다운이 돈다고 생각하고 왔었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그 이론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피의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레탄 핀다운 하면 솔직히 좋아요. 네. 우레탄 핀다운 하면 빠르게 반응하니까. 네. 됐습니까? 네. 중약지가 네. 보면은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약지가 좀 더 위에 좀 아, 네네네. 옵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차이가? 똑같은 거랑 약지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투핸드 기준인가요? 엄지 끼고. 엄지 끼고요. 아, 말 그대로
약지가 스판이 기신 분과 짧은 분이 있을 거고, 일부러 약지를 길게 해서 약지의 비중을 더 세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뭐 약지를 짧게 해서 약지의 비중을 줄인 지공이 이제 쌀지스터 그립이라고, 이게 약지를 확 내려서 뜨는 그립도 있잖아요. 약지를 내릴수록 사이드롤이 증가합니다. 3개의 손가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약지를 많이 걸게 할수록 전진롤로 되고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실험하셔도 되는데, 중지만 넣고 굴리면 공이 자연스럽게 사이드롤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반응이 세니까요. 약지만 넣고 굴렸을 때는 약지만 넣고 굴렸을 때는 오른쪽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성질이 생기고요. 그거를 장력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프로샵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자 이제 각자 레인에 가서 일단 준비를 할 건데, 잠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우리? 네, 그래도 다 같이 오셨으니까 단체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약간